24번 욕장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2.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3. 체중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4.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5.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척수장애 대상자는 뭐예요? 척수장애는 뇌척수신경, 뇌신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뼈 뒤부터 허리뼈 안에 신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 쪽에 손상을 받으면 전신마비, 허리 쪽에 손상을 받으면 하반신마비. 그래서 어쨌든 마비가 있는 대상자예요. 척수장애 대상자라는 거는. 마비 대상자는 욕장 발생 위험이 높죠. 근데 걷거나 지팡이 짚고 걷는 또 관절염 대상자지만 걷는 건 좀 힘들어서 어차피 움직이죠. 혼자서. 또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다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욕장 발생 위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워서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가 가장 높은 대상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걷는 분들도 욕창 생기신 분 계셔요. 이렇게 의자에 좀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러면 이 꼬리뼈, 천골 쪽에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잘 살펴봐 주셔야 돼요. 25번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은 균형을 담당하는 것이 손해죠. 손해. 그래서 손해 쪽에 문제가 있으면 어지러워해요. 어지러움증. 감정 조절 못하는 거는 이 전두엽 쪽에, 이 앞쪽 있죠. 앞쪽 뇌에 그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26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은 5번이죠. 3번은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을 못하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수정체. 수정체가 노랗게 변하는 수정체 황화 현상이에요. 수정체 황화 현상일 때 비슷한 현상, 비슷한 색을 구분을 못하는 색깔이 뭐예요? 파남보, 무지개 색깔 기억하라고 그랬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쵸? 교재는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 색깔의 뒤에 거 색깔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색을 구분을 잘 못해요. 노인성 난청 대상자는 고음이 아니라 저음을 잘 들어요. 27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기초대사량 증가 2. 갑상샘 호르몬 증가 3. 뇌하수체 크기 증가 3. 인슐린 민감성 감소 5. 공복시 혈당 수치 감소. 정답은 4번의 인슐린 민감성 감소예요. 이 인슐린 민감성 감소라는 거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세포가 이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흡수를 못하는 상태를 인슐린 민감성 감소, 저항성 증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8번 영양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2. 배변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3. 사회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4. 잇몸에 맞는 의치를 낀 대상자 5. 시력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 정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시력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밥만 먹으려고 그래. 밥만. 이렇게 한 가지만. 왜냐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음식을 시계방, 치매 환자 같은 경우요. 시계 방향으로 놓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여기 밥국 있고 반찬은 요 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건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에 나오면 복부 마사지도 시계 방향, 반찬의 방향도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은 없어요. 29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 중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다. 2.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3.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하게 한다. 4.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하게 한다. 5. 취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본인의 운동 수준에 맞는 거를 해야지 다치질 않아요. 운동을 하더라도 복용하던 약은 복용을 시켜야 되고 강도가 높다는 고강도 안 되고 빠르게 안 돼요. 여기도 고강도 나왔죠. 30번 노인 수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 낮에 졸음을 덜 느낀다. 4. 수면의 효율이 높아진다. 5.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네, 자주 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 졸아요. 낮에 졸아요. 그래서 낮에 졸면 자꾸 깨워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든 산책을 나가든 해야 되는 거예요. 수면량은 감소고요. 31번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1. 백일의 디프테리아 2. 파상풍 디프테리아 3. 파상풍 인플루엔자 4.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5. 폐렴구균 대상포진 정답은 65세 되면 기본적으로 DPT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을 1회 기본 접종을 해요. 그 다음에 10년마다 뭐를 하라고 했어요? 파티. 10년마다 파티를 해라. 그러면 백일에 빼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파상풍 디프테리아만 맞아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두 개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아야 되고 폐렴은 65세 이상, 대상포진은 60세 이상. 두 개가 헷갈리면 가나다라. 디귿이 먼저예요. 피읍이 먼저예요. 디귿이 먼저예요. 피읍이 먼저예요. 디귿이 먼저죠. 60세가 빨라요. 65세가 빨라요. 60세가 빠르죠. 그래서 대상포진은 60세, 폐렴은 65세예요. 이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독감. 요거랑 폐렴, 대상포진, 또 이 10년마다 추가로 받는 거, 이 중에서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외웠는데 가만있어 봐. 대상포진이 먼저, 폐렴이 먼저 헷갈리지 마시고 가나다라. 60세, 65세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시험 끝나고는 잊어버려도 돼요. 때 되면 다 맞으라고 날라와요. 아셨죠? 시험 끝나고 나서도 기억하지 마세요. 32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제공 제한 2. 기관의 예산 평가 3.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정보를 공유하면 안 되겠죠. 개인정보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또 기록을 하게 되면 연계가 된다 그랬죠. 동료한테. 법적으로 문제 생길 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33번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의 직무 평가 3.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진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정답은 5번이죠.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1.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2.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3.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4.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5.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이거는
키블로로스라는 학자가 임종 적응 단계를 5단계로 구분을 해놨죠. 맨 처음이 뭐예요? 부정.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우울. 네 번째, 타협. 다섯 번째, 수용.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정은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하고 병 자체를 부정을 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게 부정의 단계이고, 그 다음에 분노는 뭐예요? 왜 하필 내가 죽어야 돼?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는데, 그 주변 사람이라는 거는 가족한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도 화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화를 내요. 이거는 왜 화를 내냐? 관심을 가져달라.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다. 내가 이만큼 힘이 들다. 나를 좀 봐줘라. 이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슬픔, 근심 이런 게 나오면 우울이라고 그랬죠. 우울의 단계. 그리고 뭐예요?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또 하나, 우리 아들이 장가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는 타협의 단계라 그랬죠. 근데 이 타협의 단계는 삶이 조금이라도 더 연장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애인 없고 우리 손녀 1살이에요. 1살. 대학까지 갈 때까지 살면 좋겠대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지만 뭐 신한테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당 가서 기도하고 본인이 믿는 종교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죽기 싫다는 거죠. 삶이 더 연장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다. 35번 임종 직후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눈을 감지 않을 경우 그대로 둔다. 3. 대상자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4. 대상자가 있는 방의 조명을 꺼둔다. 5.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정답은 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머리와 어깨를 베개를 머리와 어깨로 받쳐주는 이유는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그쵸? 또 이것도 얘기해 보세요. 피부색 아니고 얼굴색. 피부는 전체예요. 얼굴색이 변하는 거 방지. 왜냐면 혈액이 돌잖아요. 그럼 적혈구 색깔이 빨갛죠. 근데 이게 무겁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사망을 했어요. 그럼 혈액이 정체가 되겠죠. 그럼 밑으로 깔아앉아요. 그런데 엎드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닿는 부분, 그거를 뭐라 하냐? 시반이라고 해요. 시반. 시체, 반점, 시반.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이쪽이 이렇게 시퍼러둥둥해지죠. 왼쪽으로 돌아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돌아가셨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왼쪽에 이렇게 반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개로 머리만 받치는 게 아니라 머리하고 어깨를 이렇게 받치면 약간 이렇게 올라간 자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머리를 이렇게 안 받쳐주면 머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뒤로 젖혀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도를 유지하는 자세. 심폐소생술할 때 이렇게 하면은 기도 유지되는 거는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할 때 뒤로 확 제끼면 입이 벌어져요. 입을 굳이 벌리고 인공호흡을 안 해도 입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도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 입이 벌어져요. 그 상태로 굳어버려요. 그러면 입이 안 다물어져요. 아무리 다물려고 해도. 그래서 굳기 전에 자세 만져줘야 되고 머리는 베개로 어깨까지 대줘야 돼요. 삽입된 튜브 계속 나오는데 이 튜브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둬야 돼요. 제거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맞겠지만 제거해달라고 한다라는 용어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틀린 거로만 나와요.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아니면 삽입된 튜브를 제거해서 폐기물 박스에 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다 틀리는 거예요. 눈을 감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젖은 솜이나 젖은 꺼즈로 덮어둔다. 그런데 마른 꺼즈로 덮어둔다 그러면 틀려요. 마른 거는 이렇게 뚝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젖은 거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젖은 솜이나 젖은 꺼즈로 덮어주고
대상자의 얼굴은, 대상자의 시트로 어디까지 덮어줘요? 얼굴이 아니라 어깨까지 덮어준다. 그쵸? 방의 조명은 조금 낮춰줘야 되겠죠? 낮춰줄 수는 있어요. 낮춰준다. 근데 조명을 꺼버리면 안 되겠죠? 36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제공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 4.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5.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어 미각을 자극한다. 정답은 4번이죠. 색깔이 이렇게 좀 다양하고 색감이 있는 반찬이 나오면 입맛이 돋아요. 혼자 식사하는 건 안 되겠죠. 혼자서 먹으면 입맛이 없다는 점. 신맛이 강한 음식은 미각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침을 고이게 해서 사례가 잘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37번.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비위관을 잠근다. 2. 침대 머리 높이를 낮춘다. 3.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4.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비위관을 잠궈야죠. 잠그고 뭐를 해요? 잠그고 보고한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에 꿀을 섞어 먹인다. 2. 머리를 뒤로 젖혀 가루약을 삼키게 한다. 3. 가루약을 혀 밑에 넣어 녹여서 삼키게 한다. 4. 가루약을 2, 3의 분량으로 나누어 입에 넣어준다. 5.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을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인다. 정답은 5번이죠. 무침 주사 그러죠. 바늘이 없는 주사기를 무침 주사기라고 그래요. 무침 주사기. 요걸로 약의 용량이 적을 때, 요럴 때도 무침 주사기를 사용을 해요. 가루약을 2, 3의 분량으로 나눠 먹는 건 뭐예요? 알약이죠, 알약. 2, 3회 보고, 이게 답이네 하면 안 되고, 알약일 경우에요. 39번. 다음 중에서 눈에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마중에서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1, 2, 3, 4로 얘기해주세요. 1, 2, 3, 4로. 발음이 정확지 않으면 마라고 얘기했는지 라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호는 5번. 왜 5번이에요? 왜 5번이에요? 교재에 5번이라고 나왔기 때문이다. 교재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앙이나 외측에다 놓는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나왔잖아요. 책에 외측에다 넣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약은 중앙이나 외측에 위에서 1에서 2cm 높이에서 똑똑 떨어뜨려야 되고, 연고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 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중앙이나 외측, 그래서 외측이 안 나오고 여기 라번하고 중앙이 표시되어 있으면 중앙이 답이고, 중앙에 표시가 안 되고 바깥쪽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바깥쪽이 답이란 얘기예요. 40번. 정맥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는 1. 주사 부위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3.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 알코올이 혈관 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5. 수액이 심장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피멍. 그래서 검사실 가면은 혈관을 찌르잖아요. 이게 지혈이 될 때까지 안 두고 문지르면 혈관 밖으로 피가 고여서 이게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도 마찬가지고 알코올솜으로 1에서 2분간 지그시 눌러줘야 돼. 지혈될 때까지. 근데 그 혈전 용해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혈전 용해제, 아스피린 계통. 그런 분들은 지혈이 잘 안 돼서 더 눌러줘야 돼. 지혈될 때까지. 안 그러면 이렇게 뿔뚝 튀어나와요. 이게 피멍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혈종이 생겨버려요. 혈종. 이렇게 푹 돼.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거 눌러줬을 때 비비는 거는 당연히 안 되지만 좀 더 눌러줘야 된다는 거, 지혈될 때까지. 41번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2. 화장실 표시 등은 입구 아래쪽에 한다. 3.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관을 좋게 한다. 5. 화장실에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 1번이죠. 요 막대형. 요거는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여기 보시면 점 있죠, 점. 여기가 구멍이에요. 안에서 고리로 잠가요. 그러면 밖에서 젓가락으로 누른다. 그러면 열려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막대형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 문고리는 둥근 손잡이를 사용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막대형이 맞아요.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눈높이. 화장실 조명은 밝게. 그리고 복도에는 조형물 두면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뭐 화장실 문 앞에 매트를 깔아 놓는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그러면 맞고요. 미끄럼 방지가 들어가야 되고, 이 화장실 갈 때 슬리퍼 신고 들어가는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는 벗겨지기 때문에 신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4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2.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3. 간이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4.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어준다. 5.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정답은 이게 뭐예요? 배뇨 훈련을 시키는 배뇨 훈련. 기저귀를 차고 있던 사람. 기저귀를 차고 있던 사람은 엉덩이를 들 수 있으면 간이변기.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이동변기. 화장실까지는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동변기. 그리고 엉덩이라도 들 수 있다 그러면 간이변기를 대준다 해서 그 가로 문제 시험에 나와요. 이동할 수 있으면 가로 이동변기. 엉덩이를 들 수 있으면 가로 간이변기를 대준다. 예,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다음에 이불을 덮어주나요? 덮어주고 하의를 벗긴다. 예. 변기를 대줄 때 나오잖아요. 이불을 덮고 변기를 대줘야지. 볼 거 다 보고 덮어주면 안 된다 그랬죠. 예. 4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3.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4.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5.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정답은 2번이죠. 1번은 뭐가 틀렸어요? 네,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항상 이동변기든 휠체어든 뭐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가든 뭐 변기로 가든 건강한 쪽에 물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동변기는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이거나 아니면 침대에 평행으로 놓으라 그랬죠. 요거는 협조가 안 될 때 바짝 붙여야 되는 거고요. 이동변기 높이와 침대 높이는 같다. 대상자의 두 발은 무릎이 90도 되게, 무릎이 이동변기에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 돼야 되고요. 발바닥은 바닥에 닿아야 돼요. 발바닥 전체가. 이동변기는 매번 세척한다죠. 44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욕창 예방, 2. 근육 이완, 3. 변이 자극, 4. 심리적 안정, 5. 장운덕 촉진. 몇 번이에요? 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두들기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런데 내가 두드리려고 보니까 거기에 뭐 발진이나 이런 게 있어요. 빨갛게. 그러면 거기는 두들기면 안 돼요. 마사지도 안 되고 주변을 해줘야 돼요.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 소변주머니에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3. 유치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4.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5. 소변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정답은 4번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방광보다 아래에다 놓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역류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유치도뇨관 하고 보행할 때는 열고 보행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 할 때도 열어놔야 돼요. 왜냐면 잠갔는데 소변량이 많으면 방광이 꽉 차가지고 팽면감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대로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잘 안 되겠죠. 걸을 때도 열고 보행. 그 대신에 방광보다 이 백이 아래쪽에 가게만 해주면 돼요. 소변 주머니에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소변이 다 나와버리죠. 여기가 배출구예요, 요거. 여기는 소변이 고여있고 배출구를 열어놓고 걸어다니면 다 흘리죠.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2.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4.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 5.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정답은 4번이죠.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치약은 안 된다 그랬어요. 치약은 왜 안 돼요? 치약에는 마모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치아를 마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뜨거운 물에 넣는 것도 안 되고 삶는 건 더 안 되겠죠.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휴지에 싸서 보관하면 어떻게 해요?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죠. 이것도 안 되고, 취침 전에 의치 세척해서 물에 담가놔야죠.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담가놓는다. 전체 의치를 빼는, 전체 의치라는 거는 위아래예요. 그래서 뺄 때는 위에서 아래, 끼울 때는 위에서 아래, 둘 다 위에서 아래예요. 그래서 모르면 위에서 아래라고 그랬죠. 47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한다. 2. 두피 관리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3.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4. 요양보호사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한다. 5. 머리카락이 엉겼을 경우 잘라낸다. 정답은 3번이죠. 머리 빗기는 방향은 어디예요? 두피에서 모발 끝이죠. 이 모발 끝에서 두피로 하는 건 뭐예요? 사자머리, 미스코리아 머리. 미스코리아 머리 할 때는 이 끝에서 위로 하죠. 그래서 두피가 머리 피예요. 머리 껍질.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질을 해야 되고, 빗질은 매일 해야 되는 거고요. 요양보호사의 기호가 아니라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하고, 머리카락이 엉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을 묻혀서 빗어야 되는 거죠. 48번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반신욕을 하게 한다. 1.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3. 이동 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4.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에 목욕시킨다. 5.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정답은 5번이죠. 혈압이 높으면 목욕시키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미뤄야 되고, 그 대신에 기록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 특이사항에다가 혈압이 몇에 몇으로 체크돼서 너무 높아서 목욕을 미룸 이렇게 놓으면 이제 공단에서도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49번 목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한다. 2.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준다. 3. 목욕 후 몸의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4. 목욕물의 온도는 50도씨 이상이 되도록 한다.
비늘을 묻힌 수건으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2번이죠. 창문은 닫아야 돼요. 그리고 몸에 물기는 자연건조가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야 되고, 목욕물의 온도는 35도씨이고요. 닦을 때는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야 되는 거죠. 말초에서 중심은 어디예요? 심장 방향이에요. 심장.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돼요? 다리, 팔, 몸통, 마지막 회음부. 요 순서. 말초에서 심장 방향. 4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팔 주먹 쥐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뭐 한대요? 벗긴다죠? 그러면 뭐예요? 임마 벗건, 벗건.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5.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정답은 1번이죠. 벗건. 벗건이니까 벗을 때는 건강한 오른쪽 팔. 단추가 없기 때문에 머리예요. 그 다음에 왼쪽 팔. 만약에 수액이 나오면 수액이 가운데라 그랬죠. 근데 수액이랑 머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쵸? 수액은 건강한 팔에 맞기 때문에 건강한 팔에 붙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오른쪽 팔, 수액, 머리, 왼쪽 팔 이렇게 되는 거예요. 51번.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일단 딱 보니까 가는 1번, 1, 2, 3, 4, 5가 다 가예요. 그래서 가번에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나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정답은 맨 처음은 1번이죠. 1번. 1, 2, 3, 1, 2, 3, 4, 5 다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맨 마지막은 뭐예요? 맨 마지막.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나번은 몇 개? 하나밖에 없죠. 그냥 답이죠. 나번이. 가는 이미 다 알려줬고, 마지막은 일어서면서, 이 다하고라는 아직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5번이 답이에요. 그죠?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와 대퇴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3. 목과 무릎 밑에 지지하여 올린다. 4.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5.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정답은 1번이죠. 양편에 마주서서 위로 올리는 거죠. 두 명의 손의 위치가 같다 그랬어요. 어깨하고 대퇴. 그래서 두 명이서 서로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두 명의 손의 위치는 같다라는 거예요. 5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또 요것도 가가 맨 처음으로 됐죠.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몇 번이에요? 네, 3번. 자, 보실게요. 가는 다 알려줬어요. 여기 1번이고. 맨 마지막은 뭐예요? 옷과 침대 시트. 맨 마지막은 옷과 침대 시트라고 했어요. 근데 라가 두 개예요. 그쵸? 그러면 나하고 다 중에서 누가 먼저냐? 팔을 가슴에 올리는 게 먼저예요? 이동시키는 게 먼저예요? 자세를 잡아주는 게 먼저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다 나라가 되는 거죠.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하여 하는 것은 가나다라 마중에서 몇 번일까요? 3번이죠. 3번. 여기
이거 길이 조절하는 거예요. 길이 조절. 다리 길이. 그러면 요 밑에 나사가 있어요. 요 밑에. 그러면, 잠금장치랑 관계가 있는 거는 몇 번이에요. 나밖에 없네. 여기 나사가 여기 있으니까. 요 잠금장치하고 타이어의 공기압. 그쵸? 요게, 잠금장치랑 관련이 있는 거죠. 55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병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나. 건강한 손으로 이동병기의 먼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라.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근다. 몇 번이에요? 네, 5번. 자, 보시면 잠금장치 1번이죠. 그쵸? 이동한다 맨 마지막이죠. 일어나서 이동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라로 시작해서 라로 되는 거는 4번하고 5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동한다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가번. 그쵸? 그래서 잠금장치 잠그고 발받침대 접고 두 발을 바닥에 내려요. 그리고 손으로 건강한 손으로 대상자의 먼쪽 휠체어 팔걸이 손잡이 팔걸이를 잡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에 힘을 줘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5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2.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야 한다. 4.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5.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정답은 2번이죠. 여기에 지퍼가 있어요. 지퍼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 지퍼가 노출되지 않게 해야 되고 커버는 지퍼가 있으니까 벗기죠. 벗겨서 세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척. 그리고 표면이 미끄러우면 요거를 대줬을 때 찡 미끄러지겠죠. 너무 미끄러우면 안 돼요. 5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3.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5.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죠. 이거 손 닦기 6단계. 손 닦기 6가지 단계가 있죠. 거기서 몇 단계예요? 몇 단계? 네 번째요? 땡이에요. 마지막 단계, 6단계. 자, 1단계 뭐예요? 비나이다, 세균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손바닥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만 떨어지지 말고 뒤도 떨어지게 해주세요.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손가락 사이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손가락 위. 이렇게 노래하듯이 이렇게 해서 닦고, 그 다음에 5단계는 엄지손가락은 반대쪽 손바닥으로 돌려서 닦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손톱 밑은 반대쪽 손바닥에다 대어서 손을 모아서 이렇게 닦아야 되겠죠. 6단계라는 거예요. 6단계. 수건을 젖은 거를 그냥 말려서 닦으면 젖으면 세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빨아서 말려서 사용한다가 맞는 거고 고체보다는 액체가 좋고 물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설물이나 뭐예요? 배설물이나 분비물은 장갑을 꼈더라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비누로. 예, 젖은 수건은 빨아서 다시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면 얼마 동안 닦아요? 손 닦는 거. 30초. 생일 축하 노래 2번 부르면 30초다. 생일 축하 노래 1번 부르면 15초예요. 그것 때문에 막 손 빨리 닦으려고 빨리빨리 부르지 마시고 원래대로 불렀을 때 15초예요.
그러면 두 번을 부르면 30초겠죠. 그렇게 해서 닦으시면 돼요. 58번 재가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1. 경사가 완만한 출입로 2.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3. LED 조명이 설치된 거실 4. 한쪽에 의자가 놓인 현관 5.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 몇 번이에요? 5번이요? 네. 맞죠? 네, 다른 거는 뭐예요? 다 편한 거죠. 경사가 가파라야지 넘어지고 손잡이가 복도에 설치되어 있으면 자꾸 가니까 안 넘어지고 LED 조명은 밝으니까 잘 보여서 안 넘어지고 현관 한쪽에 의자를 놨으면 신발 신을 때 앉아서 벗을 때도 앉아서 하면 안전하겠죠. 59번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2.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지그재그로 움직여 뺀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5.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린다. 몇 번이에요? 예. 세척하기 전에 플러그를 빼야 되겠죠. 플러그는 뭐예요? 이렇게 요게 전깃줄. 요게 플러그죠. 요거 흔들면 안 되고 이걸 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뺀다. 그럼 맞아요. 예. 전선에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그렇죠? 큰일 나죠. 불꽃 튀는 데다 물 뿌리면. 네. 졸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60번. 네. 아니, 좋은 사람은 없는데 좋을까봐. 네,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2.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3.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4. 요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5.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정답은 5번. 5번을 잘 모르겠어도 이 식기를 젖은 채로 포개면 이게 안 되죠. 또 식기를 닦을 때는 유리에서 기름기가 많은 프라이팬, 프라이팬 깨끗한 순서로 닦는 거죠. 근데 수세미는 스펀지보다는 그물, 구멍 뻥뻥 뚫린 그물 모양이 좋고요. 요리 그릇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는 깨지죠. 그죠? 61번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3.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4.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5. 쓰레기통에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정답은 4번이죠. 겨울철에는 뭘 해요? 가습기를 해야 되겠죠. 방바닥의 먼지는 물걸레. 빗자루로 제거하면 먼지가 또 공중에 떴다가 도로 가라앉죠. 62번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항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담당자가 직접 바꿔주면 돼요, 전화를.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63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2.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3.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대상자의 방은 2층보다는 1층이 좋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2층에 방이 있을 경우에는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설치하라는 거죠. 내려오지 않게. 침대는 한쪽은 침대 벽을
한쪽을 침대 벽에다가 대고 반대쪽에는 두꺼운 요를 까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안 다치게. 유리는 유리 조심. 아니면 그림을 붙여놔야 되고요. 깔게 깔면 걸려서 넘어지죠. 치매 대상자는 거울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울 보고 놀랄 수 있어요. 나는 40대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거울에 툭 나와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라죠. 그래서 거울을 치우든지 가리든지 비추는 물건이나 거울은 덮어두거나 아니면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는. 64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보라고 한다.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본다.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5.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정답은 5번이죠. 65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4번이죠. 너무 많이 먹으면 양을 조금 이제 소량으로 제공을 해야 돼요. 66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운다. 2.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3.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4.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5.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정답은 4번이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를 막 치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치매 대상자들이 막 이렇게 막 묻히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 게 본인이 치우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다 묻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예. 잠깐 쉬었다 하실게요. 네, 보실게요. 67번 보실게요. 67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2.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3.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4.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이렇게 배회를 하는 사람은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그랬죠. 배회 코스는 어디에다 만들어줘요? 실내에다 배회 코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시험에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이렇게도 나와요.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밖에 나가서 시설 주변 걷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68번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3.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5.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아까 얘기했었죠? 거울에 천을 씌워두든지 거울을 치워야 되죠. 69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라고 고함을 쳐요. 1.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2.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3.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게 한다. 5.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정답은 함께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야 되겠죠. 7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2. 죽음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한다. 3. 나이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5.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 1번이죠.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우울한 상황이죠. 우울한 상황. 그쵸? 예. 그래서 우울한 상황일 때는 말로 하는 위로보다는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인분들 죽어야 된다면서 아유 맞아요 아파서 죽을 때가 됐어요 라고 하면 한 대 맞아요? 이 어르신들이 막 울면서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저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아유 이제 전화해봤는데 아직 자리가 없대요. 어떡하냐고. 자리가 없다고. 아, 우리는 아직 순서가 안 됐어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또 울다가 그래? 그럼 뭐예요? 죽기 싫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기분이 그렇고 몸이 아프고 하니까 아이고 죽어야지 이거는 이제 넋두리지 실제로 죽으려고 안 해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맨날 죽어야 된대 죽어야 된대. 근데 이분이 배탈이 난 거예요. 설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배 아파 죽겠잖아요. 빨리 아들 불러달래 아들. 아들을 왜 부르냐니까 아 나 빨리 병원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은 맨날 죽겠다더니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 병원 가야 된대. 그러니까 앞에서 죽고 싶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냥 몸이 아프니까 넋두리고 하지. 그분이 이제 90이 넘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갈 때가 됐지 그러면서 맨날 그러는데 막상 아프니까 안 죽겠다고 병원 가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들 전화 통화 시켜주고 약 드리고 했었는데 아유 어쨌든 이거는 아닌 거여서 옆에서 있어주고 하는 것만도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71번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1.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2.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3.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4.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5.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체크하게 한다. 정답은 실내 온도가 높은지. 그래서 이게 치매 대상자가 잠을 못 이루는 게 두 가지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잠을 못 이루고 배회를 한다 그러면 배회에 대한 그래서 그거는 화장실을 모시고 간다 아니면 뭐 창문을 닫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침대 위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렇게 하고 아니면 옷을 막 벗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실내 온도 확인. 근데 여기에는 배설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설에 대한 이야기 있다라면 뭐 화장실을 모시고 간다 이게 되겠지만 여기는 배설에 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으니까 아 너무 더워서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아니면 옷을 하나 벗겨드린다. 이렇게 옷을 하나 벗겨서 좀 더 얇은 옷을 입고 주무시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7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정답은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아야 되겠죠. 73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나전달법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라 했어요. 1.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2.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3.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4.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5.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정답은 4번이죠. 요양보호사의 생각, 안쓰럽네요, 걱정이 되네요,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건 다 나전달법이에요. 74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가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거죠.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2.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 어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정답은 2번이죠. 치매 대상자는 이거 아픈 게 배가 아픈 건지 배가 고픈 건지
이거를 표현을 그냥 아프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픈 곳을 이렇게 누르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아랫배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해서 찝어가면서 부위를 알려줘야 돼.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뭐 어쩌녁에 뭘 드셨는지 치매 대상자가 기억이나 하겠나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기억 못하고. 그리고 물어봐도 한 가지씩 물어봐야지.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셔요? 그러면 선생님 대답하겠나요? 우리도 대답 못할 것 같아요. 뭘 물어봤지?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짚으면서 아픈 부위를 짚어가면서 물어본다. 이게 답이에요. 75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행동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판단을 잘 못하니까 어려운 표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림판 같은 거 활용하면 좋아요. 7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선을 한 곳에 응시한다. 2.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3.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 4.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5.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간다. 정답은 2번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해야지 의사소통이 잘 되겠죠. 77번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4.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5. 대상자를 뒤에서 하나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이죠. 자, 여기 보시면 위치가 어디예요? 명치와 배꼽 사이, 명치와 배꼽 사이에 주먹을 져서 이렇게 반대쪽 손으로 감싸요. 그래서 뒤쪽으로 당기면서 위로 올리는 거죠. 후상방. 그리고 음식이 보이지 않으면 기침을 하게 해요. 기침을 하게 해서 음식을 딱 보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손을 넣어서 빼는데 이게 달랑말랑 하면 손가락을 넣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깊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은 하임리히법 하는 방법이죠. 78번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비눗물로 씻긴다. 2. 손을 마사지 해준다. 3. 지혈제를 뿌려준다. 4.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준다. 5. 장갑을 착용하고 꺼주로 압박한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만약에 장갑이 없어요. 그러면 손으로라도 눌러서 지혈을 시키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이러면 맞아요. 79번 다음 중에서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1.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4.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5.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정답은 4번. 약 처방이 바뀌었으면 바뀐 약을 먼저 복용해야 되고요. 남아있는 약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약은 물과 함께 복용을 해야지 흡수도 잘 되고 위에서 흡수도 잘 되고 잘 넘어갈 수 있겠죠. 철분제는 비타민 C와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랑 함께 복용하는 거고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은 뭐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자몽 주스랑 같이 먹으면 자몽 주스. 그러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공복에 복용을 하면 속쓰림, 울렁거림 같은 위장장애가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밥 먹다가 약 먹고 밥 먹고 이렇게 드시라는 거예요.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땡이에요. 1번은 땡. 몇 번이에요? 2번이요. 2번.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그럼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겨드랑이 중간. 그래서 조수석에서 안전벨트 매는 위치라 그랬어요. 조수석에서. 운전석 말고요. 조수석. 요거는 운전석이고 요거는 조수석. 그쵸? 예. 그래서 조수석에서 이렇게 안전띠 매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오른쪽 빗장뼈 하나, 왼쪽 겨드랑이 중간. 그래서 이거 자동 심장 충격기를 다룰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전원 켜기. 전원 켜기. 그 다음에 이게 패드잖아요. 패드. 기계하고 사람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패드를 부착을 해야 돼요. 패드를 부착하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리듬이 분석이 되겠죠. 리듬이 분석이 돼서 안 뛴다 그러면 기계가 제세동을 실시하라고 그랬죠. 제세동. 그러면 제세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세동이 끝나면 바로 가슴 압박이에요. 요 가슴 압박 순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어야 될 시점 있죠. 리듬을 분석할 때하고 제세동기를 눌러줄 때. 예. 그래서 이때는 다 손을 떼야 돼요. 리듬 분석할 때는 대상자의 심장이 뛰는지 내가 건드려 가지고 대상자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파동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리듬 분석할 때는 손대면 안 되고요. 제세동은 뭐예요? 전기 충격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사가 이거 이제 제세동기 할 때는 손 떼세요. 이렇게 침대 난간을 잡고 있을 수도 있고, 대상자도 손 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요거 해가지고 전기 충격하면 사람 몸이 퉁 뜨잖아요. TV 보면. 그거 센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랬을 때, 이거 같이 잡고 있으면 감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떼야 돼요. 요 순서는, 요렇게 보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발견하면 뭐를부터 해요? 맨 처음에, 반응 확인. 반응 확인하고 도움 요청. 119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 옛날에는 호흡이 먼저였어요. 근데 지금은 가슴 압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 그쵸? 그 다음에 제세동기가 오면 제세동기. 여기 인공호흡 하기 전에는 기도유지. 기도유지는 어떻게 해요? 턱을 위로 올리고 기도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인공호흡 먼저 하고 가슴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가슴 압박 30, 인공호흡 2, 그리고 깊이는 몇 센치요? 5cm 깊이로 해야 되고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대 50으로 해줘야 되고 압박 횟수는 1분에 100에서 120회이다. 그죠? 네. 여기까지 80문제 풀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